이렇게 하면 돈 금방 모입니다.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상태 분석. 먼저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느 부분에서 절약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보너스, 기타 수입 등 모든 수입을 기록 및 파악하고 비정기적인 수입도 포함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기록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지난 몇 달간의 지출 패턴을 분석하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세우기. 재정 상태를 파악한 후 예산을 세워 그에 맞게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다음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0, 30, 20 규칙이란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에, 30%는 원하는 소비에, 20%는 저축과 투자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에 맞는 월별 예산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과도한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은 쉽게 조정하기 어렵지만 변동 비용은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축 계획 수립. 저축은 목표 지향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막연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저축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야 더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웁니다. 단기 목표로는 1년 내 이룰 수 있는 목표, 중기 목표로는 35년 내 이룰 수 있는 목표, 장기 목표로는 은퇴 자금 마련이나 집 구매 등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저축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저축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해 비상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되 급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투자 전략. 저축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투자로 자산을 불리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과 재정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는 전문가가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리스크가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안정적 수익을 원한다면 채권을,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ETF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 습관 개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전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기록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이것이 진짜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특히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구매할 때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고 할인 혜택을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는 큰 절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지출이 더 명확하게 느껴져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채 관리.
부채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동시에 저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대출이나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므로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여러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금리가 낮은 대출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상환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미 부채가 있다면 새로운 대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신중하게 계획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장기적인 재정 계획. 장기적인 재정 목표는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쌓아 나가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꾸준함과 절제가 필수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줄이기 위해 교육 관련 저축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리스크를 대비해 건강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두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면서도 경제 상황이나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